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의학 성형외과 전문의 김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수면입니다. 수면의 첫 번째 이야기로서 수면의 작용의 자정과 재생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잠을 좀 최대한 적게 자고 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 또는 노는 학생 중에 최대한 잠을 덜 자고 많이 놀고 싶다라고 하듯이 이런 잠을 최대한 아까워하고 수면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최대한 인생에서 많이 즐기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는 일을 하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잠을 또 못 자는 경우도 있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카페인 있는 콜라라든지 아니면 커피 같은 걸 자주 마시면서 점점 불면증에 빠져들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일부러 게임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해서 항상 늦게 자는 부엉이 생활을 하면서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하고 낮에는 또 많이 자고 하여서 못 자는 경우 또는 안 자는 경우들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스마트 침대라든지 스마트 워치라든지 해서 잠에 관련된 것을 좀 더 기능을 많이 살리려고 하고, 또 수면 무호흡이라든지 코골이가 몸에 점점 나빠지는 것이 알려지면서 점점 수면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수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은 자정작용과 재생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면의 자정작용을 위해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뇌에서 송가치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이며, 항산화제라는 것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자연화학 물질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활성산소라는 것은 짝지어지지 않은 홀 전자를 띤 산소 원자를 말합니다.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산소를 쓰고 에너지를 방출하고 나면 이제 부산물이 생기죠. 이 부산물에 활성산소를 띤 짝지어지지 않은 홀 전자가 있어서 다른 전자와 강력하게 짝지워지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산물에 있는 홀 전자가 프리라디칼이라는 유리기로서 작용을 하여서 우리 몸에 다른 생명체가 침입을 했다. 그러면 그 생명체를 일부를 뜯어내는 또는 파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런 바이러스라든지 곰팡이라든지 박테리아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몸의 생명체 일부의 전자를 뜯어내서 일부 조직을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는 생명체를 병원체로부터 보호하기도 하지만 많게 되면 우리 몸의 조직의 일부를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잠재워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밤에 나오는 멜라토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산소를 이 멜라토닌이 제거하기도 하고, 또 림프관 내에 있는 림프 오염 물질의 활성산소를 이런 멜라토닌이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림프 오염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림프관을 우리가 하수도관이라고 생각하면 하수도관에 부유물이 있을 때 미끈미끈한 그 부분을 옥시크린 같은 세탁세를 넣게 되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거기가 지워지고 미끈미끈한 게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듯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이런 멜라토닌도 마찬가지로 림프관에 이런 미끈미끈한 그런 부유물질들을 제거하여서 림프관을 깨끗하게 하는 자정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림프관에 있는 찌꺼기들을 떼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떼내기만 하지 사실 그 부유물질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움직여서 땀을 내어서 그 림프관의 부유물질들이 땀이나 소변으로 또 나가도록 해야지, 그것을 잠만 잘 자고 땀을 내지 않는다든지 소변을 잘 보지 않는다면 다시 어딘가 붙어서 림프관에 정체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활성산소가 림프관 내에 많아지는 경우는 림프 오염이 많이 생기게 하는 가공식을 많이 먹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오는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식품 첨가제가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음식에서 찌꺼기들이 결국 림프의 관에 정체가 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잠을 잘 때 멜라토닌이 또 씻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화를 냈다,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생각의 에너지를 많이 쓰고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림프관 내에 때가 많이 끼어져 있어서 멜라토닌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멜라토닌이 blood-brain barrier, 뇌혈관 장벽을 쉽게 통과를 해서 뇌의 자정작용을 돕기도 합니다. 즉, 뇌 안에 있는 글림프 시스템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CSF, 또 글림프 시스템, 그리고 벤트리클, 뇌실에 있는 CSF를 씻어서 우리 몸에 있는 림프관으로 이 메닌지얼 베인, 뇌 수막 정맥을 통해서 우리 몸의 정맥으로 들어와서 다시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관을 타고 림프액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멜라토닌이 뇌에 있는 림프도 씻어주고 몸에 있는 림프도 씻어주는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멜라토닌은 깊은 잠을 또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면과 기상 사이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멜라토닌은 체온을 조절하여서 체온 자체를 떨어뜨려 가지고 대사량을 줄여서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 멜라토닌이 피부에 있는 멜라닌 색소의 양을 조절하기도 하는데요. 이 멜라토닌의 양이 적어지면 멜라닌을 피부로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게 되었을 때 피부가 좀 칙칙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멜라토닌은 빛이 들어오면은 또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블루라이트에 의해서 멜라토닌이 또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저녁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보게 되면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조명 등은 깊은 잠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멜라토닌은 전구체가 세로토닌이 되며 이 세로토닌은 피부의 표피의 가장 안쪽 층에서 멀킬셀이 형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아서 멀킬셀에서 세로토닌을 합성하면 밤에 잘 때 멜라토닌이 송곳니에서 나와서 분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햇빛을 많이 볼수록 멜라토닌 양이 많아지고 햇빛을 많이 볼수록 세로토닌 양이 많아져서 안정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멜라토닌이 글림프 시스템이나 림프 시스템에 찌꺼기를 다 태워서 깨끗하게 자정작용을 해놓으면 그때부터 재생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생작용은 그로스 호르몬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의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되면서 재생을 돕게 되는 것이죠. 이 재생의 원리는 그로스 호르몬 자체는 마이토시스, 세포 분열을 이용해서 세포가 한 개가 두 개, 두 개가 네 개, 2의 n승식으로 분열이 되어서 세포를 빠른 속도로 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단백질과 단백질을 퓨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장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장 호르몬은 성장을 한다는 말 때문에 키가 클 때만 작용을 한다라고 잘못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성장 호르몬은 늙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 호르몬은 나오게 되는데 노화가 일어나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면서 결국 재생이 안 되다 보니까 재생이 문제가 생겨서 생명의 노화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라날 때는 20세 전후로 해서 성장이 엄청나게 되지만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몸에서 썼을 때 그 썼는 것을 만큼을 다시 충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피부의 바깥에 있는 케라토사이트 떨어져 놨을 때 다시 각질세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혈관에 있는 내막세포가 혈류가 많이 쓰이면 다시 내막세포 떨어져 나간 것을 다시 재생시켜주기 위해서 그로스 호르몬이 내막세포를 재생을 시켜주는 것이죠. 즉 우리 몸은 그대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계속 매일매일 세포 분열에 의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계속 재생되고 있어서 실제 한 달만 지나도 우리 몸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이 다 몸이 바뀌어져 있지만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바뀐 게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재생이 되지 않으면서 뾰루지가 난다든지 입안에 뭐가 흔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장 호르몬은 언제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상황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고강도 훈련을 할 때입니다. 근육을 아주 많이 쓰고 하드 트레이닝을 많이 하게 되면 근육이 찢어지면서 근육의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붙이려고 성장 재생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잘 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멜라토닌이 깨끗하게 씻고 나면 재생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재생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이 안에 있는 세포가 다 쓰여진 부분을 다시 세포 분열을 시켜서 재생을 똑같이 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생 시간에 재생을 하지 않도록 늦게 잔다든지 잠을 잘 못 잔다라고 하면
결국 재생이 다 못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피부에 뭐가 난다, 근육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심장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뼈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 것이 결국 잠을 잘 못 자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멜라토닌이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간이 깊은 밤에 청소를 하기 때문에 낮에 자는 것보다 밤에 잠을 잘 자야 또 재생 효과가 높겠죠. 그래서 멜라토닌으로 깊은 잠을 유도하고 성장 호르몬이 나오도록 해야지 꿀잠을 자면서 몸의 회복이 빨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의사가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면이 치료해 주는 것이죠. 즉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잠을 잘 자야지 치료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의사한테 약을 잘 받는 것이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라는 사실도 아셔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도록 깊이 잘 자야 된다는 것이 수면의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보통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나서 숙면을 유도한 약 1시간 뒤에 NREM 수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깊은 잠에 빠지면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에 서파가 나오는 시기, 알파파, 세타파가 나오는 시기가 난렘, Rapid Eye Movement가 없는 시기, 난렘 시기에 주로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난렘 시기는 뇌가 쉬는 시기이며 뇌가 쉬는 시기 때 몸에 재생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자고 나서 1시간 뒤쯤 나오게 되고 멜라토닌은 일어나고 약 15시간 뒤에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새벽 6시에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밤 9시에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므로 새벽 6시에 일어나면은 밤 10시에 자는 것을 추천을 드리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밤 11시부터 새벽 4시에 가장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낮에 햇빛을 많이 보고 가공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면서 몸을 많이 움직이게 되면 근육이 피곤해서 10시경에 잠을 자서 새벽 6시에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꾸준히 반복하게 되면 나의 아픈 몸이 밤에 알아서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걸 사실 아시고 밤 10시에 주무셔서 6시에 일어나는 그런 꾸준한 생활 습관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